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 2월 23일에 제173회 방위 사업추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방추위에서는 3가지 안건이 의결되었고, 그 중에서 핵심은 F-35 개량 사업과 그리고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 계획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드디어 한화에서 K-21 장갑차를 바탕으로 공병장갑차의 개발을 끝내고 시험용 차량을 제작해서 11사단에서 시범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시범 운용에 들어간 새로운 공병장갑차에는 2가지 무인 장비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개발된 공병장갑차는 K-21 장갑차를 바탕으로 차대를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강철제 차대를 적용해서 최소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장갑차 중에서 가장 방어력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장갑차가 우리나라 장갑차 중에서 최초로 지뢰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우선 방추위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이번 주 월요일인 2월 23일에 제17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 계획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탄도 수정 신관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F-35 성능 개량 사업안이 있었는데요. 우선 탄도 수정 신관은 이미 알려진 사업이지만 탄도 수정 신관이 무엇인지 모를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야포탄은 포탄의 앞에 신관이 탑재되는데요. 이 신관에 일종의 유도 날개를 달아서 무유도 포탄을 유도포탄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탄도 수정 신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거리 54km의 초장거리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확도는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탄도 수정 신관을 개발해서 초장거리 사거리 연장탄에 탑재를 해서 사거리 연장탄의 정확도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올해인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사업비 1조 5,916억을 들여서 탄도 수정 신관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탄도 수정 신관 하나 개발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비와 그리고 사업기간은 전력화 과정까지 포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조 6천억이라는 돈 안에는 탄도 수정 신관을 개발하고 그리고 양산하는 비용까지 포함입니다. 당연히 사업기간도 1차 양산을 끝내서 전력화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포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에는 K9 자주포만 1,000대가 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을 해야 하는 탄도 수정 신관도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탄도 수정 신관 사업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 의결된 건데요. 문제는 나머지 2 사업이죠. 우선 이번에 방사청은 우리 군이 보유한 F-35의 개량 사업을 의결했는데요. 문제는 총 사업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총 59대 F-3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개량은 총 사업비 8,981억으로 전투기 한 대당 152억의 개량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번 개량은 결론은 기존에 우리가 보유한 F-35를 블록포로 개량하는 것입니다. F-35 블록포는 결론은 신형 레이더와 그리고 엔진 등의 개량이 핵심이지만, 우선 이번 사업에서 우리 군이 보유한 F-35의 엔진을 개량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 미국에서는 F-35를 위해서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엔진은 동맹국에게 공급된 F-35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미 이야기했고, 그리고 만일 고작 9천억 원 정도의 개량 비용에 엔진 교체가 포함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레이더의 교체인데요. 현재 F-35에는 AGM-81이라는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데, 블록4부터는 AGM-85가 탑재됩니다. 이 2 레이더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레이더에 들어가는 전력증폭 소자의 차이인데요. AGM-81이 갈륨비소 전력증폭 소자가 들어가는 것에 반해서 AGM-85는 질화갈륨 전력증폭 소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장으로는 가장 주목되는 건 바로 블록4부터는 미국의 신형 AIM-260 공대공 미사일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이 개량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AIM-260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F-35를 제공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거의 유일하게 하는 임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사냥 임무에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개량은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개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개량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단계별 개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무조건 이번 개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이번 사업의 사업비인데요. F-35의 개량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가 2021년이었는데 그때 개량에 필요하다고 한 비용이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6천억으로 증가하더니 이번에 방추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9천억에 가까운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F-35의 개량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F-35는 단계별로 계속 개량을 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개량부터 9천억이 들어간 것이고 앞으로 있을 개량에 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에서도 이번 개량은 총 59대 F-35를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문제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F-35는 59대가 아니라 39대이죠. 그럼 왜 59대를 개량한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F-35 2차 도입 사업을 했고 2차 사업을 통해서 20대의 F-35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추가 도입하는 F-35는 블록4가 아닙니다. 거의 블록3의 마지막 생산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기체를 도입하자마자 다시 개량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분명 2차 사업 이야기가 나올 때 이미 일부에서는 앞으로 블록4가 나오면 다시 블록4로 개량을 해야 하니 블록4가 나오면 블록4를 사자고 했으나 공군에서는 지금이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앞으로 F-35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2차분 20대는 도입하자마자 개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다만 제가 이번 사업에 좀 부탁을 하자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이 보유한 F-35의 미티어 미사일의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KF-21을 위해서 미티어 미사일 100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도입하는 미티어는 기존 미티어와 좀 다릅니다. 이번에 우리가 도입하는 미티어는 날개의 형상을 변경해서 바로 F-35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가 가능하게 개량된 모델입니다. 물론 이 모델이 무조건 F-35의 내부 무장창에만 탑재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사일을 KF-21의 외부 무장 파일론에 탑재해서 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기존에 F-35를 도입하면서 F-35를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AIM-120 밤남CH형을 도입했는데요. 문제는 그 수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9발인가 도입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KF-21에는 탑재 못하고 F-35에만 탑재 가능한 암남CH형을 추가 도입하지 말고 그냥 미티어를 추가 도입해서 이 미사일을 우리 KF-21과 F-35에서 공동으로 운용을 하다가 우리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이 끝나면 미티어를 F-35에게 넘겨주고 KF-21에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는 KF-21 때문에 미티어를 추가 도입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 전투기에는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F-35나 F-15K에서는 우리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개발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F-15K와 KF-16에도 탑재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미티어 미사일은 F-35에 탑재할 수 있는 통합 작업을 했고 지금은 F-35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 가능한 모델을 생산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미사일을 우리나라가 도입하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티어를 F-35에 통합을 해서 KF-21과 공동으로 운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량을 통해서 우리가 보유한 F-35에도 미티어를 통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들으니 좀 복잡하죠. 저는 얼마 전에 우리 FA-50에 미티어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F-35에 미티어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이 미사일이 나오려면 멀었고 그동안은 KF-21에서 미티어를 운용해야 하는데 우리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이 끝나면 미티어를 다른 전투기에게 넘겨주어야지만이 우리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생산 수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이번 방추위가 있기 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기존의 방사청이 이미 발표한 사업 계획안을 의결한 건데요. 방사청이 발표한 사업 계획안에는 결론은 7월 달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바로 그걸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이미 방사청이 방추위가 있기 전에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은 아니고요.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원래 이번 사업은 7조 8천억을 들여서 KDDX를 6척을 건조한다는 사업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원래 처음에는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 비용으로 6,500억을 예상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물가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서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 비용으로 8,820억을 잡고 6척을 전부 건조하는 데는 7조 439억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업체들이 척당 건조 비용을 2,000억에서 3,000억을 상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얼빠진 일부 언론에서 이런 업체들의 주장이 옳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언론은 앞으로는 거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업체들 입장은 KDDX는 많은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수입해야 하는 부품의 가격이 대폭 올랐기 때문에 건조 가격을 척당 2천억에서 3천억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부는 사실이겠지만 우리 방사청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이번 사업은 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사업 예산 타당성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KIDA에서 KDDX에 들어가는 외국산 부품의 가격도 전부 조사해서 결정한 가격이 8,820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사청도 다 조사를 하고 결정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하는 말에서 좀 의문이 들지 않나요? 분명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위해서 총 사업비를 7조 439억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7조 439억으로 6척의 KDDX를 건조하면 척당 가격이 1조 1,740억이 됩니다. 그런데 왜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 비용으로 8,820억밖에 안 주는 걸까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상세 설계에는 별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세 설계비가 아마 200억에서 300억 사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초도함 건조 비용인데요. 그래서 분명 초도함 건조에는 최종적으로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조선업체와 계약하는 비용이 8,820억이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방사청이 관급 장비를 구매해서 업체에게 주게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기관부에서 엔진은 관급 장비이고 당연히 KDDX는 완전 전기 추진식이라 전동기도 들어가는데요. 전동기는 업체 구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KDDX에는 통합 마스트가 들어가고 통합 마스트는 이미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통합 마스트도 관급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급 장비를 빼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함선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조 비용에는 바로 이 관급 장비 비용이 빠지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방사청이 별도로 구매하는 관급 장비까지 합치면 결론은 KDDX는 척당 대략 1조 1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번 방추위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과연 방사청이 업체들의 요구대로 KDDX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만일 업체들 주장대로 척당 건조비를 2천억에서 3천억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총 사업비는 1조 원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다시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번에 방사청이 예산을 대폭 증액해 줄 리 없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방사청은 단 한 푼도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방사청에서도 척당 3천억까지 증액은 불가능하고 척당 최대 200억 수준에서 증액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번 방추위에서는 이것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일 이러다가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사업이 왜 경쟁 입찰이겠습니까? 한 회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현대와 한화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참여해서 KDDX 사업을 따내는 회사에게는 어차피 엄청난 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량의 무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상함의 수출 실적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수출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수상함은 울산급입니다. 그런데 울산급은 지금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뒤떨어지는 구닥다리 설계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호위함 사업에서도 탈락을 했고 여타 주요 사업에는 아예 참여도 하지 못하고 있고 고작해야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들에만 소량의 선박을 판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상함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이 들어간 새로운 함선 설계가 필요한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게 바로 KDDX입니다. 결론은 앞으로 우리 조선 회사들이 수상함을 수출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KDDX 사업을 따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국내 사업에서 적자를 본다고 해도 이 사업은 사활을 걸고 따내야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현대와 한화가 손해를 조금 볼 수 있다는 문제로 참여 안 한다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에서 드디어 우리 조선소들에게 국내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걸 허용하는 조선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현대와 한화가 KDDX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만일 이 회사들이 국내 사업에 적자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이 회사들은 그냥 천문학적인 이익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화와 현대는 국내 사업에서 얼마를 손해를 보든 무조건 이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 회사들 말대로 방사청이 KDDX의 건조 비용을 올려주지 않으면 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볼 거라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냥 국내에서는 좀 손해 좀 보라고 합시다. 국내에서는 좀 손해를 보고 해외에 수출해서 그걸 만회하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무기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걸 이제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와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꾸준히 무기를 개발해온 덕인데 당연히 그 이익의 일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손해를 보라고 하십시오. 그래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업체들의 주장처럼 척당 2천억에서 3천억씩 손해가 날 리도 없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이미 KIDA에서 외국 부품의 가격까지 전부 조사해서 사업비용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업체가 손해를 봐야 척당 수백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업체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달리 KDDX 사업에서 업체들이 막대한 손해를 볼 거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 손해폭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업체들이 아무리 국내 사업에서 손해를 본다고 해도 수출을 통해서 국내에서 본 손해 몇백 배의 이익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정말 업체들 주장처럼 KDDX 사업에서 업체들이 척당 최대 3천억의 손해를 본다는 게 사실이라고 보세요?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공병부대를 위해서 K-21 장갑차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병 장갑차를 개발 중인데요. 이 장갑차는 쉽게 이야기해서 전투공병을 수송하는 장갑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투공병이 탑승하는 장갑차로 K-200 장갑차를 운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K-200은 방어력이 낮아도 너무 낮고 특히 지뢰방어 능력이 전무해서 공병 장갑차로는 적합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K-21 장갑차를 바탕으로 지뢰제거 장갑차를 개발하면서 이 차대를 바탕으로 전투공병을 수송할 공병 장갑차도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장치를 달아야 하는 지뢰제거 장갑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병 장갑차는 개발이 쉽기 때문에 이번에 공병 장갑차가 먼저 개발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갑차가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장갑차보다도 방어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장갑차는 기본적으로 K-21 장갑차를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K-21 장갑차가 수상도하를 위해서 차대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에 반해서 이 장갑차는 차대를 강철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선 수치적으로는 기본 방어력은 K-21과 공병 장갑차가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K-21 장갑차는 전면을 30mm 탄을 방어할 수 있고 측면은 14.5mm 탄까지 방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대량으로 보유한 RPG-7을 방어하려면 최소 30mm 탄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K-21은 측면에 RPG를 맞으면 그대로 관통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K-21은 방어력이 낮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공병장갑차도 기본적인 방어력은 K-21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공병장갑차도 측면 방어력이 14.5mm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개발된 공병장갑차는 차대가 알루미늄 합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흑표 전차에 탑재된 폭발성 반응장갑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K-21은 차대가 알루미늄 합금이라 폭발성 반응장갑에 폭발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측면에 폭발성 반응장갑을 장착할 수 없는데요. 공병장갑차는 차대가 강철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된 공병장갑차는 측면에 흑표와 마찬가지로 폭발성 반응장갑을 장착해서 북한의 RPG 공격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솔직히 측면이 북한의 RPG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장갑차는 이 공병장갑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공병장갑차는 차체의 하부에도 지뢰방어 장갑을 장착해서 레벨 3의 지뢰방어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레벨 3부터 실질적인 지뢰를 방어할 수 있는데요. 기존까지 우리나라의 장갑차 중에서 지뢰방어력이 가장 높았던 건 바로 차륜형 장갑차였지만, 차륜형 장갑차는 레벨 2의 지뢰방어력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5kg급 경량형 대전차 지뢰까지만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전차 지뢰는 폭약 8kg에 무게 10kg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차륜형 장갑차는 일반적인 지뢰는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공병 장갑차는 우리나라 최초로 레벨 3의 지뢰 방어력이 있고, 레벨 3부터 폭약 8kg의 지뢰까지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장갑차 중에서는 이 공병 장갑차가 최초로 본격적인 대전차 지뢰를 방어할 수 있는 장갑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참 글을 쓰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영상에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은 이번에 11사단에서 시범 운용에 들어간 공병장갑차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방추의 결과를 설명하다 보니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도저히 공병장갑차를 전부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번 영상에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드디어 KDDX 사업과 그리고 F-35 개량 사업안이 방추위를 통과했는데요. 그러나 솔직히 어떻게 보면 썩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KDDX는 업체에서 너무 심하게 사업비를 증액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F-35 개량 비용은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보다 3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썩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공병장갑차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